여상을 남겨둔 채로 돌아오게 된 소년들. 야간 비행 뮤비 속 배경 역시 전형적인 우리의 도시. 누가 봐도 A차원입니다. 뮤비 첫 장면에서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여상이의 휴대폰은 여상이와 다른 차원에 존재하게 되어 소식을 알 수 없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몇몇 멤버들이 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로고 속 AD즈는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공식 로고가 아닌 A와 Z가 그 사이의 알파벳들로 나뉘어진 형태입니다. 여상이와 7소년들은 각각 다른 차원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몇 번을 세어봐도 7명뿐인 현실에 절망하던 찰나 툭툭 낡은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굳은 얼굴로 문을 열어본 홍중이 발견한 것은 바로 여상이의 드론. 그렇습니다. 여상이는 살아있습니다. 여상이 없이 A차원으로 복귀한 지 7일차. 유일하게 윤호만이 복귀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차원 이동 중 시간이 뒤틀린 결과 윤호의 형이 아직 살아있는 시간대로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윤호의 모습에 미묘한 감정을 느끼는 산. 그때 성화가 한 신문 기사를 들고 다급하게 들어옵니다. 신문 기사의 내용은 쉽게 말해 한 신흥 종교단체 사이언스 알바르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마야 문명전의 유물, 달의 움직임을 담은 모래시계를 절도하려다 잡혔다는 것. 그런데 달의 움직임을 담은 모래시계,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소년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크로머는 Z차원에서 온 듯한 검은 페도라의 남자로부터 받은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소년들은 A차원에는 A차원의 또 다른 크로머가 존재할 수도 있겠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에 흥분한 홍중은 박물관의 크로머를 훔쳐 여상이를 찾아온 후 다시 돌려놓자는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불법적인 일이란 사실 만색을 표하지만 더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길 바라며 마음을 다잡는 소년들. 하지만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다시 형을 잃을 수는 없는 윤호였죠. 끝내 과거에 머물고자 결심한 윤호에 소년들은 누구도 결정을 강요할 순 없으니까 라며 윤호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윤호 없이 시작된 여상 구출 작전. 소년들은 크로머 약탈 계획을 수행합니다. 박물관 마감 시간이 가까워진 오후 4시, 약속대로 박물관 앞에 모인 6소년들. 그러나 이들이 박물관에 들어가기도 전 모든 계획이 틀어집니다. 성화가 발견한 신문 기사 속 사이언스 알바르의 교주 헨리 조가 이미 크로머를 든 채 박물관 밖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벌써 2번이나 언급된 이상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순 없겠죠? 사이언스 알바르는 과학자인 헨리 조가 1999년 창시한 신흥 종교로 인간을 에너지의 집합체로 믿으며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오는 불안을 과학으로 해결한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특히 그는 크로머 안에 응축된 에너지가 인류를 구원할 열쇠가 될 것이라 말하며 멸망을 앞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절도를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 자료 조사하다가 발견한 사실인데 실제로 마야 문명 시대에 마약류에 환각제를 흡입하는 것이 예선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야 문명이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 연구자 에릭 톰슨이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다가 다망색 수지를 발견했고 이를 불 위에 놓자 정신을 잃을 만큼 강한 냄새가 피어올랐다고 해요. 연기를 맡은 톰슨은 길고 달콤한 잠에 빠졌다고. 아니 이거 진짜 알고 쓴 건가요, KQ? 큐큐큐큐 최고의 KQ. 지난 절도 미수 사건에 이어 하필 소년들이 약탈을 시도한 바로 오늘 그가 신도 100명과 함께 크로머를 훔친 것입니다. 여상이를 구하기 위해선 크로머가 꼭 필요한 소년들. 우영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크로머를 낚아채기 위해 그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헨리 조에 의해 우영이는 목에 칼이 겨눠진 채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경찰들의 합류에도 헨리 조는 우영이를 놔주지 않았죠. 한편 초조함을 꾹 누른 채 형과 시간을 보내는 윤호. 그때 뉴스에서 헨리 조의 인질극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결국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바이크를 끌고 달려온 윤호는 빛나는 기지로 소년들과 크로머 모두 탈환냅니다. 성공의 기쁨에 취해 소리 지르던 순간 소년들을 쫓고 있던 헨리 조의 차가 행인들을 덮칩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듯 달려온 윤호는 습격당한 행위들 속에서 쓰러진 형을 목격합니다. 그렇게 정확히 차원을 이동하기 전에 그날 동일한 시각 오후 5시 7분에 끝내 윤호의 형은 다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때도 지금도 너의 탓이 아니야. 그러니까 과거인 나는 그냥 과거인 채로 남기고 너의 길을 가달란 말과 함께. 절망한 틈조차 주지 않으려 한 듯 운전석에서 내려온 헨리 조는 다시 칼을 들고 소년들에게 돌진합니다. 그 순간 우영이 크로머를 돌리고 소년들은 다시 차원에 이동합니다. 크로머가 돌아가며 중력이 뒤집어지고 소년들은 다시 이륙하여 여상이 있는 Z차원으로의 비행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소년들을 보내고 홀로 Z차원에 남았던 여상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크로마를 깨트리자마자 안드로이드 가디언들에게 잡힌 여상은 현재 오래된 미술관 안 어둠만이 가득한 유리관에 갇혀 있습니다. 유리관 앞에는 레지스탕스들이 생체 에너지를 빼앗긴 채 석상처럼 줄지어 검은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속에는 여상이 크로마와 함께 쓰러지는 순간 달려나왔던 그라임즈 남매도 갇혀 있는데요. 차라리 감정을 잃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워하던 여상. 앨범의 수록곡인 밤하늘은 그런 여성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낱낱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외로움, 홀로 읊조리는 고독,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불안, 계속되는 절망의 체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신락 같은 희망. 그 한 줄기 희망은 여상이 다시 삶을 꿈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소름주의. 밤하늘 트랙이 끝나기 직전 깔리는 야간 비행의 인트로. 어디선가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한동안 보지 못했던 빛이 쏟아짐과 동시에 여상을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 검은 마스크를 내린 남자, 송하입니다. 맞아요. 언젠가 마주할 빛은 바로 서로였습니다. 소년들 역시 까맣게 물든 밤하늘 속 저 멀리 있을 빛. 여상이를 찾아 야간 비행해 온 거죠.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구원소서? 오타쿠가 미쳐버리잖아. 그 시각, 검은 해적단의 지하 은신처. 또 한 번 소년들과 그라임즈 남매를 잃은 상실감에 부쩍 양의 레프트아이가 낡은 기계로부터 들려오는 신호에 펜을 듭니다. 받아 적은 모스부호를 해석한 레프트아이. 서서히 그의 얼굴에 희망이 퍼져나갑니다. Say my name, 80s. 피버 시리즈는 열병으로 방황하는 소년들의 조바심, 떨림, 방황, 가슴 뛰던 순간들을 담아냅니다. 특히 청춘 모티프와 디스토피아적 서사가 만난 80s만의 강렬하고 절실한 세계관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무엇보다 데뷔 앨범부터 지금까지의 활동들을 보면 볼수록 치밀하고 촘촘하게 구성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워낙 떡밥이 많아 이번 피바 시리즈 영상을 구성하면서 뒤로 미뤄둔 소재들도 많았답니다. 그중 다음 트레저 시리즈에서는 80s의 확장된 세계관을 중심으로 할라티즈 정체는 무엇인가 등 모든 티니들의 굵직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예정입니다. 과연 다시 만난 소녀들의 첫 여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여정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궁금하시다면 다음 클립을 꼭 기대해주세요. 이어지는 2편 역시 빠른 시일 내로 업로드될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2편에서 만나요. 안녕. 청춘의 열병을 최고의 케이크 이렇게 파티를 시작했규. 뀨뀨뀨뀨뀨뀨뀨뀨뀨 최고 회사 KQ 볶음